마양쿠투가 황후에 오르고 약 1년이 지났을 무렵 원나라 황실에 경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혜종의 첫 아들이 탄생한 겁니다. 아들의 이름은 아유르 시리다라. 자, 그렇다면 혜종의 이 첫 아들을 낳은 사람 누구였을까요? 설마 그러면 설마 아니, 기왕후에서 아들이 나왔나 보다. 바로 기왕후였습니다. 와. 고생 많았다. 기적처럼 기왕후가 혜종의 첫 아들을 낳은 겁니다. 와. 새로운 황후가 생긴 뒤에도 혜종의 마음은 여전히 누구에게 있었다? 기왕후에게. 기왕후에게 다행이다.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생긴 뒤 혜종은 자신을 괴롭히오던 근심거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사실 혜종의 첫 아들 아유르 시리다라가 태어나기 전 이미 혜종의 뒤를 이을 황태자는 존재했습니다. 어떻게? 혜종의 후계자 다음 황제로 점쳐진 사람은요 12대 황제 문종의 아들 즉 혜종의 사촌 엘투구스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만약 원나라 조정에서 엘투구스 황태자를 지지하는 세력이 커지면 혜종은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황권이 불안하니까 혜종 위험 느꼈겠죠. 불안하죠. 그런데 바로 이 시기에 기왕후가 떡하니 아들을 낳은 겁니다. 너무 다행이었을 거예요. 진짜 타이밍이 좋았네. 그러니까. 끈질기 빛. 자, 이런 상황에서 혜종은 엘투구스가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황해를 물려주고 싶었겠죠. 네. 네. 결국 혜종은 황제의 자리를 위협하던 황태자 엘투구스를 조정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기왕후의 아들 아유르 시리다라의 탄생으로 원나라 왕실의 후계 구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와. 그럼 입지가 좀 높아지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흐린 원나라 조정은 물론이고요. 고려까지 뒤흔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일인지 함께 보시죠. 아. 원이 기씨를 둘째 황후로 책봉하다. 약 3년 만에 기황후가 드디어 황제의 정실 부인 황후가 된 겁니다. 됐네요. 이야. 진짜. 정실 이외에도 또 다른 정실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나 봐요. 맞아요, 맞아요. 자, 원나라는요 황후를 몇 명 더 둘 수 있었어요. 기황후를 황후로 책봉하길 바랐던 혜종이 1황후는 그대로 둔 채 기황후를 제2황후로 책봉을 한 겁니다. 혜종은요 기황후를 자신의 황권을 공고히 다져준 고마운 존재이자 정치적 동반자로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진짜. 와. 와. 자, 그런데 기왕후는요 가문과 신분 때문에 황후감이 아니라면서 배척당했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그러니까요. 자, 기황후를 강력히 반대하던 권신 바얀, 이 바얀을 혜종이 조정에서 쫓아냈거든요. 예? 오. 어떻게? 근데 교수님, 조선에서 제일 힘이 센 권신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쫓아내는 거예요? 네, 이 바얀이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것은 그가 혜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 공을 세웠다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바얀은 집권을 한 이후로는 오히려 혜종을 좀 무시하고 그래서 권력을 키워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종은 그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었고 바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세력을 모아서 바얀을 내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드디어 원나라 황제의 정실 부인 황후가 된 기왕후. 그런데요, 혜종은 기왕후에게 황후의 지위뿐 아니고요, 특별한 선물도 줍니다. 자, 이 선물은요, 기왕후에게 전에 없던 강력한 권력을 줄 수단이 되지요. 무엇인지 한번 네. 보시죠. 자정원. 황후로서 개인의 재물을 모으고 관리할 수 있는 재정관리 기구입니다. 당시 원나라 황후들은요, 훌륭한 집안의 여인들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황후가 되어 황궁에 들어왔을 때 혼자 빈손으로 오겠습니까? 다 막 혼수 바리바리 싸서 오죠. 그렇죠. 자신의 시중을 들 사람과 재물도 함께 챙겨왔겠죠. 네. 그래서 황후들마다 그 재물을 관리하는 기구가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에서 온 궁녀였던 기왕후에게 다른 황후들처럼 뭐 시중 들 사람, 모아둔 재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죠. 아무것도 없죠, 지금. 자, 그래서 혜종은 당시 주인이 없었던 황태후의 재산을 통째로 기왕후에게 준 겁니다. 덕분에요, 기왕후는요, 정통 몽골인인 제1황후 못지않게 큰 힘과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무시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요,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던 기왕후의 앞에 생각지도 못한 큰 문제가 생깁니다. 1348년 신하들이 충격적인 글을 올렸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강등하여 비로 삼아 제의가 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기왕후를 황후가 아닌 비로 강등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의, 즉 원나라에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고 온 나라에 도적이 들끓는 게 모두 누구 때문이다? 기왕후 기왕후 때문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하들은 이때 왜 기왕후를 강등시키라는 글을 올렸을까요? 그 승계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이대로 있다간요, 기왕후의 아들이 황태자가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여전히 기왕후의 신분과 출신을 트집 잡고 반대하는 신하가 많았던 겁니다. 교수님, 그래도 황제의 자식이면 당연히 황태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사실 원에서는 황제의 아들이라고 해서 당연하게 황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황태자가 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제 절차가 있는데 신하들의 합의 그리고 동의를 얻어야만 그 절차를 거쳐서 황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오, 근데 그럼 계속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만약 기왕후가 비나 빈으로 강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아들도 지위가 떨어지죠. 황태자가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비아들이니까 유력 후계자에서 멀어지겠죠. 맞아요. 기왕후가 지금까지 쌓은 모든 게 무너질 위기에 놓인 겁니다. 제2황후가 되고 몇 년이 지나도록 아유르 시리다라의 정식 황태자 책봉은 하염없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흘러 1353년, 이때 기왕후의 아들은 여전히 정식 황태자로 책봉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권신의 반대. 네, 권신들은 여전히 기왕후의 아들을 황태자로 올리는 거에 찬성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때 1353년 6월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뭐지? 바로 출신 때문에 배척당했던 기왕후의 아들 아유르 시리다라가 드디어
황태자로 책봉이 된 겁니다. 와.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황태자 책봉. 아담함께 문을 올립니다. 이제부터 이 나라의 방위를 물려받을 황태자는 아유실이다라요. 자, 그렇다면 기왕후의 출신을 문제 삼은 권신들의 강한 반대 있었잖아요. 네. 기왕후의 아들은 어떻게 갑자기 권신들의 지지를 얻어낸 것일까요?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면 기왕후가 그 권신들한테 가서 계속 좀 잘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아니면 허락해주면은 너희들에게 더 뭔가 힘을 주겠다. 딜을 한 거죠. 맞아요. 오, 맞아요. 여기는 어머니 기왕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습니다. 출신 때문에 배척당했던 기왕후의 황태자 만들기 프로젝트. 자, 먼저 희종이 기왕후에게 준 특별한 선물 기억나십니까? 네. 자정원. 거기 뭐가 많다고요? 돈이요. 네, 맞습니다. 기왕후는요, 자정원의 재물을 정치 자금으로 활용을 했던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 정치적 로비를 감행했던 것이죠. 제대로 쓴 거죠. 그렇죠.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기왕후는요, 자정원의 재산을 잘 운영해서 자금을 불렸고요. 이 돈으로 자신을 지지할 권신들을 포섭한 겁니다. 제게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십니까? 아유 황자의 태자 책봉을 막지 않겠습니다. 이런 기왕후의 행보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뭔가 이제 진짜 황후답다. 큰 그림. 그렇죠. 결국 기왕후의 이런 정책 활동은요, 아들을 황태자로 만드는 비책이 됩니다. 원나라 조정이 팔칵 뒤집히는 일이 일어납니다. 혜종이 한 신하의 말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 과연 신하는 혜종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무슨 말이지? 황제의 자리를 황태자에게 물려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혜종이 황제를 하긴 늙었다면서 그만 황제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당시 혜종의 나이 몇 살일까요? 41살이에요. 그럼 화낼만 하죠. 자,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신하들은 4년 전 1356년에도 37살인 혜종에게 선위를 요구했습니다. 자, 이때 혜종은 어떻게 대응했을 것 같아요? 죽였을 것 같은데요? 혜종은요, 그 신하를 무자비하게 곤봉으로 두들겨 패 죽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두 번째 선위 요구에 혜종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선위를 요구한 신하는 물론이고요, 그 형제까지 모두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근데 나이도 그렇게 많이 늙지도 않은 황제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놀라운 건요, 이 신하들 뒤에는요, 어마어마한 세력이 황제를 끌어내려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신하들이 믿고 있던 강력한 뒷배, 그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일왕후 쪽. 아니 기왕후 아니지. 일왕후 쪽 사람들 아니에요? 기왕후 아니죠. 왜냐면 왕이 빨리 내려오고 황태자가 되면 에이 설마 자기 아들이 그렇게까지 큰 꿈을 배신자인데. 역사는 모르잖아요. 배신 아니 절대 아니에요. 그 아까 말한 대로 일왕후. 일왕후나 아니면 처음에 아니면 권신 쪽. 예. 바로 기왕후입니다. 와 이거는 너무 배신감. 역사라니까 정신을 차리세요. 한낱 궁녀였던 기왕후를 사랑으로 품어준 사람 누구였어요? 혜종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혜종이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에게 배신당한 겁니다. 선생님 너무 충격인데요. 네. 기왕후는 왜 이렇게까지 변한 건가? 왜 이렇게 된 거죠?
이때 제1황후의 아들은 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아. 네. 하지만 제1황후가 또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위험해지죠. 자, 또 같은 상황이 반복되겠죠. 제1황후 마양쿠투가 있는 한 기왕후 모자는 늘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했습니다. 기왕후는요, 아들을 불안한 황태자에 두기보다는 한시라도 빨리 안정적인 황제에 앉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왕후가 찾아낸 돌파구는 바로 남편을 몰아내고 아들을 황제 자리에 앉히는 거였습니다. 와. 근데 알았어요? 기왕인지? 그럼요. 귀비의 입으로 따위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다고 했었다. 하늘의 맹세코, 제가 지시하니 자신을 황제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사람이 기왕후라는 걸 알게 된 혜종.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충격이죠. 근데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황태자가 이미 있고. 혜종은 그저 2달 정도 기왕후를 찾지 않을 뿐 어떤 처벌도 내리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럼 이제 혜종은 기왕후를 왜 처벌을 안 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보자면 일단 이 일황후 바양쿠트 같은 경우는 정략 결혼이고 또 굉장한 가문적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비해서 이제 기왕후는 그러한 것이 없었는데 따라서 어떤 황권을 위협할 만한 외척 세력이 없는 기왕후,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 그래서 황권의 밑받침이 될 황태자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이 기왕후와 황태자를 혜종에게 굉장히 좋은 정치적 파트너로 인식하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야, 아들에게 든든한 기반을 만들어줄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뭐지? 이건요, 원나라에서 오랫동안 자신과 아들의 발목을 잡았던 가문과 출신을 뒤집을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기왕후가 고려를 손아귀에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나라 왕실의 인정도 받고 위세도 높아지지 않을까요? 자, 이러면서 기왕후가 어떤 일을 벌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고려 국왕 백안천모가를 폐하다. 여기서 이 백안천모가가 누구일까요? 공민왕? 맞습니다. 당시 고려의 왕 공민왕의 원나라식 이름입니다. 기왕후가 혜종을 설득해서 고려의 왕 공민왕을 폐위시킨 겁니다. 공민왕을 대신한 인물은요, 공민왕의 삼촌뻘이었던 덕흥군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왕후는요, 바로 기씨 가문의 아이를 덕흥군의 후계자로 선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 덕흥군이 고려 왕위에서 물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씨 가문의 아이가 고려 국왕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만약 이 계획이 성공하면 이제 고려 왕족은 왕씨가 아니라 기씨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씨 가문은 원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온 고려의 왕족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기왕후와 아들의 목숨줄을 흔들었던 변변찮은 가문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죠. 뭐지? 바로 공민왕에 대한 기왕후의 개인적인 원한도 있었습니다. 아까 오빠를 죽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국민왕이. 맞습니다. 기왕후는요, 단 한순간도 가족들이 숙청당한 순간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기왕후는요, 아들이 황태자가 됐을 때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이미 장성했는데 어찌 나를 위해 원수를 갚지 않느냐. 기왕후는 아들을 원망할 정도로 7년 전 사건을 가슴속에 웅어리처럼 품고 살아왔던 겁니다. 한편 이 고려에 있던 공민왕은요,
원나라가 자신을 파위하고 새로운 고려 왕을 임명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 공민왕 어떻게 했을까요? 이전까지 만약에 원 왕실에서 이렇게 폐위한다는 소식 들으면 폐위 당하는 거예요. 공민왕 좀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민왕은요, 왕좌에서 버티면서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고려의 왕자를 두고 공민왕과 기황후의 맞대결이 시작된 겁니다. 와. 자, 그렇게 1364년 결국 기황후는 초강수를 둡니다. 자신의 모국을 침략하라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고려 왕을 제거할 군대는 준비되었는가? 기황후는요 원나라 군사 만여 명을 모아 고려로 출정 명령을 내립니다. 자, 기황후의 명령을 받은 원나라 대군은요 압록강을 건너 무자비하게 고려를 공격합니다. 자, 미처 공격에 대비하지 못한 이 고려는 당황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전쟁 과연 누가 승리했을까요? 그 기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겨우 17기만 살아 돌아오니 기황후가 크게 부끄러워하였다. 고려군이 이겼네요. 맞습니다. 만여 명의 원나라 군사 지금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17명의 기병만 목숨을 건져서 원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때 고려는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 이 전세를 역전하면서 승리했을까요? 당시 고려의 군에는요 백전노패의 장군이 2명이나 고려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 두 사람은 누굴까요? 최영, 그리고 이성계. 그렇죠. 바로 백전무패의 장군 최영과 이성계의 놀라운 기백에 고려군의 사기는 높아졌고요. 결국 고려군의 전술과 기세, 원나라 군대는요 거의 전멸됩니다. 자, 이렇게 고려를 장악하겠다는 기황후의 욕망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집니다. 와. 자, 그런데 이때 기황후의 욕심 때문에 원나라의 군사 약 만여 명이 목숨을 잃은 상황입니다. 자, 이러면 당시 원나라 조정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책임을 약간 지라는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기황후에 대한 시선은 아주 싸늘해졌을 겁니다. 원나라 조정에서 기황후에게 등을 돌리는 이가 점점 늘어났고요. 기황후의 권세 역시 이전과 같지 않게 됩니다. 게다가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364년 7월 원나라 황실에 더 큰 기상이 걸립니다. 왜였을까요? 누군가 군사를 이끌고 궁궐에 쳐들어온 겁니다. 군사를 이끌고 온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새로운 관신 볼로르 테무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원나라 조정은요 이젠 관신 볼로르 테무르에 의해 장악됩니다. 자, 그런데 군을 끌고 온 볼로르 테무르는요 황제에게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자, 뭐였을지 한번 기록 한번 보시죠. 황제에게 마땅히 황후를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아뢰었다. 기황후를 치러 온 거. 네, 바로 기황후를 기황후. 내치라는 겁니다. 원나라 왕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황후의 만행을 보다 못한 이 권신이 기황후를 황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힘을 완전히 잃었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들의 목표는 기황후 단 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요, 전체죠. 아들도 있고. 그렇죠. 이들의 또 다른 목표는 바로 기황후의 아들 아유르 시리다나였습니다. 기황후의 아들 황태자는요
볼로르 테무르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를 두고 혼자 수소를 떠나 도망칩니다. 자, 그렇게 아들이 떠나고 1365년 3월 기왕후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기왕후를 황실에서 쫓아낸 후 유폐하겠다. 결국 원나라 조정에서 기왕후가 쫓겨난 겁니다. 교수님, 그러면 기왕후를 엄청 아꼈던 혜종은 가만히 있었던 건가요? 네, 당시에 혜종은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다고 해요. 권신이 이미 조정을 장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혜종이 뭔가를 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했던 그러한 기왕후에 대한 약간의 괘씸함,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